안녕하세요. 꿈꾸는 날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R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석 모형 구축 방법 중 의사결정 나무와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분석 모형 중 의사결정 나무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소개하고 실습한 후에 확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함수는 R파트 패키지에 있는 R파트 함수입니다. 또 트리 패키지에 있는 트리, 파티 패키지에 있는 C트리 모두 의사결정 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데이터들이 가진 속성들로부터 분할 기준 속성을 판별하고 분할 기준 속성에 따라 트리 형태로 모델링하는 분류 예측 모델입니다. 의사결정 나무 기법은 분석의 대상에 대해 분류함수를 활용하여 의사결정 규칙으로 이루어진 나무 모양으로 그리는 기법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데이터를 분리하는 초평면 하이퍼플레인 중에서 데이터들과 거리가 가장 먼 초평면을 선택하여 분리하는 지도학습 기반의 이진 선형 분류 모델입니다. 기계학습의 분야로 사물인식, 패턴인식, 손글씨 숫자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도학습 모델입니다. 최대 마진을 가지는 비확률적 선형 판별에 기초한 이진 분류기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수행할 수 있는 함수는 21071 패키지의 svm 함수입니다. 그럼 아래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스페시스가 범주형 데이터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 구도를 보면 되겠죠? 구도를 봤더니 지금 이 스페시스는 팩터라고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숫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분류 모형을 만드는데 적합한 데이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혹시 결제값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머리 한번 해볼게요. 서머리 아이리스라고 치고 컨트롤 엔터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결제값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제값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na.omit라고 하고 결제값은 없애면 된다라고 우리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방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서머리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다른 데이터에서도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결제값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샘플을 뽑기 위해서 idx라는 변수로 이 값을 받아올게요. 샘플이요. 샘플이라고 쓰고 1번부터 nrow라고 치면 되겠죠. df에 몇 개의 줄이 있냐라는 것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를 써야 되잖아요. nrow라고 치고 df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한 80%를 뽑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누릅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트레인 데이터에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df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idx가 선택한 행들을 모두 선택할 거야. 컨트롤 엔터 누르고요. 테스트 데이터에는 df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트레인 데이터에 들어있는 거 빼고 idx라고 치면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거 빠지고 들어가겠죠? 컨트롤 엔터 눌러서 테스트 데이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나무를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의사결정 나무를 실행하려면 먼저 패키지에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install.package에 치고 쌍따옴표 치고 rpart라고 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를게요. 네,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해서 이 알파트를 실행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시켰으니까 모델을 만들면 되겠죠? md라고 치고 알파트를 이용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지금 우리 스피시스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물결 치고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할 거니까 독립변수로요. 점 찍고 콤마 찍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였죠?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트레인이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 눌러줍니다. 그 다음 MD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20개의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나눴네요. 1번에서 2번, 3번으로 갈라졌고 또 6번, 7번으로 갈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플랫이라고 치고 MD라고 치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눌러볼까요? 컨트롤 엔터. 근데 이렇게 가지만 나왔고 가지가 뭐 글씨가 써 있어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텍스트라고 치면 됩니다. 텍스트라고 치고 MD라고 쳐볼게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숫자가 지금 너무 작으니까 한번 다시 설정을 눌러볼게요. 컴프레스가 true라고 치고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밑에 텍스트에서 이 글자 크기를 좀 바꿔볼게요. CX는 한 0.8 정도? 컨트롤 엔터. 지금도 잘 안 보이네요. 그림을 좀 늘려볼까요? 잘 안 보이네요. 그쵸? 근데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패키지를 하나 더 설치할 건데요. 알파트 플랫이라는 패키지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알파트 패키지 쌍따옴표 치고요. 알파트 점 플랫이라고 칩니다. 컨트롤 엔터. 그리고 설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한번 시켜볼게요. 라이브러리 알파트 점 플랫 컨트롤 엔터. 그러면 활성화 되었겠죠? 그 다음에 알파트 점 플랫 이라고 치고 MD라고 쳐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제대로 잘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탈 랭스에서 2.5보다 작으면 yes, 2.5보다 작지 않으면 no로 가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또 여기에서 페탈 와이드스를 비교해 봐서 1.8보다 큰지 작은지 왼쪽 오른쪽으로 분류해 가면서 분류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P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PRP 치고 모델을 칩니다. 그 다음에 타입을 0으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타입은 각 노드를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0이 기본값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라는 것도 있어요. 엑스트라도 마찬가지로 0이 기본값인데 이 엑스트라는 노드의 추가 정보를 표시하는 겁니다. 1번을 한번 써볼게요. 1번은 노드에서 나뉘는 관측값의 개수를 표현합니다. 컨트롤 엔터. 네, 눌렀더니 지금 세토사 4000, 0384, 0137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쵸? 나뉘는 개수를 써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숫자를 바꿔가면서 다른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그렸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측은 프레드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받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predict 함수를 사용해야겠죠. md를 사용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써줘야 되는데 new 데이터는 테스트로 할 거야. 그 다음에 타입은 어떻게 쓸까요? 분류하는 거니까 클래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쓰고 컨트롤 엔터 눌렀습니다. 그러면 다 예측이 되었을 거예요. 프레드를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인쇄했더니 네, 이렇게 뭔가 분류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모형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 혼동 행렬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렛이라고 쓰고요. 일단 활성화시키고 컨퓨전 매트릭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 쓰고요. 프레드라고 치고 레퍼런스를 써야 되잖아요. 는 테스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스페시스를 설정하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지금 뭔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렛 앞에다 쓰고 땡땡을 2개 쓰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엔터. 네, 그랬더니 제대로 실행이 되죠. 지금 혼동 행렬은 이렇게 나와 있고 어큐레이시가 0.9667,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 민감도죠. 이 민감도는 세토사는 1, 버즈 컬러 1, 버즈니까 0.8889. 엄청나게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었잖아요. AUC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치고요. 모델 매트릭스를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키고 나서 AUC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UC는 테스트 데이터 안에 들어있던 이 스피시스하고 프레드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오류가 나왔네요. 그쵸? 여기 봤더니 AUC는 오직 2개의 아웃컴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여기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의사결정 나무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의사결정 나무도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install packages 그 다음에 tree라고 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하고 tree라고 쓰면 되겠죠. 활성화시키고 md라고 모델을 똑같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tree라고 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뭘 하면 되냐면 똑같이 우리 아까 여기에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쓰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똑같이 쓸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V 해서 붙였어요.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했더니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아까는 조금 덜 나뉜 것 같았는데 이 길이를 봤을 때요. 그쵸? 좀 짧았죠? 근데 여기서는 뭔가 길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플랫이라고 쓰고 MD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아까랑은 다르게 좀 더 뭔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나뭇가지가요. 근데 글씨가 좀 나와야 보이겠죠? 그래서 MD 콤마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한 0.8 이 정도로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보니까 페탈 랭스가 2.45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페탈 와이드스가 1.75보다 크다 작다 그 다음에 또 나뉘고 하는 모습으로 의사결정 나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도 있었잖아요. install.packages 하나 더 설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파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한 다음에 활성화도 시켜야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파티 컨트롤 엔터 누릅니다. 눌렀더니 활성화도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모델을 만드는데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요만큼을 컨트롤 C 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함수를 안 썼네요. 함수는 C3라고 쓰면 됩니다. C3 컨트롤 V 누르고 실행. 그 다음 다시 MD. 이번에는 조금 짧네요. 그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랫이라고 하고 MD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림이 한 번에 그려지네요. 페탈 랭스가 1.9보다 작거나 같으면 세토사로 결정이 됐고요. 노드는 2개네요. 그쵸? 1.9보다 크면 그 다음에 다시 페탈 와이드스를 확인하네요. 그쵸? 그래서 1.7보다 작은지 1.7보다 큰지 이것을 이용해서 스피시스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설치는 쌍따옴표 치고 21071이라고 쓰면 돼요. 엔터 눌러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끝났고 라이브러리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21071 쓰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눌러서 활성화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는 방식은 계속 똑같아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 하는 그 과정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일단 IDX 샘플을 뽑는 건 맞죠? 샘플 뽑고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눕니다. 그 다음 여기는 상관이 없죠? 이거 아니고 우리 지금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할 거니까 SVM이라고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컨트롤 엔터 MD를 한번 인쇄해 볼게요. 인쇄했더니 네, 이 포뮬라는 스피시스를 중심으로 스피시스를 종속 변수로 그 다음에 나머지를 독립 변수로 한다. 그리고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에서 있었다. 그리고 커널이 라디얼이라고 나와 있고요. 서포트 벡터가 47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프레드 여기서부터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가 잘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이 모델이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라이브러리라고 치고요. 카렛 쓰겠습니다. 활성화시키고 컨퓨전 매트릭스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프레드 치고요. 레퍼런스가 는 테스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스피시스야 라고 하면 되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네, 여기도 뭔가 지금 패키지에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 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 행렬 나와 있고 정확도가 0.9667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분류 모델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해도 되고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해도 되겠죠. 그 세 개 모형을 사용해 봐서 어떤 게 성능이 제일 좋은지 평가한 다음에 그 모델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석 모형 구축 두 번째 시간으로 의사결정 나무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KNN, ANN을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